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계신 예비 선생님들은 물론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인간호학의 노성신입니다. 자, 여러분 졸업하시느라 참 힘드셨죠? 실습하고 또 졸업 이수학점 하시느라 힘드셨고 뭐 졸업 아직 안 한 사람도 있고 졸업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많이 애쓰셨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인 간호사 국가고시가 있는데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첫 번째가 첫 시험이 뭐죠? 성인간호학, 그쵸? 70문제. 그 다음이 모성이죠. 1교시가. 근데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는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쉬웠다는 학생들도 있었고 어렵다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시험의 유형을 보면은 많이 읽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단답형으로 풀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성인간호학의 특징이 거기에 양리 들어가 있고 해부생리 들어가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부학, 생리학, 양리, 병리 그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혼합돼서 나오고 거기에 또 간호진단 문제도 또 혼합돼서 나온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 시험을 망치면 안 되죠. 그리고 성인간호학 70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거기서 시험을 어떻게 문제를 더 많이 맞아서 다른 데에 어떤 평점을 높여야죠. 그쵸? 이걸 그냥 꽈락을 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성인간호학은.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성인간호학 요 책이 좀 얇다고 많이 좀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꺼우셨으면 좋겠어요. 가뜩이나 우리 학과 배울 때 얼마나 두꺼웠어. 그쵸? 그거를 3년 이상 배우면서 들고 다니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기에는 축소를 해갖고 가장 나와야 할 것만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유인물을 드릴 거예요. 유인물의 출처는 어디 물어보지 마세요. 응? 그리고 어디에다가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다가 올리지 마세요. 블로그 만들어서. 그쵸? 그거는 어떤 예의가 아니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여기 와서 그거를 갖고 준비를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걸 유포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걸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그 시간마다 나눠드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몇 개를 뽑아서 설명드릴 건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3번 이상 읽으세요. 아셨죠? 3번 이상 읽으시고 물론 여기에 나온 것도 있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밑에 해설이 달려 있어요. 해설이 달려있으니까 답하고 해설이 달려있으니까 못해도 3번 이상 읽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지금은 이제 이론반이긴 하지만 어쨌든 문제풀이가 가장 마지막이긴 하지만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장 어려운 문제를 뽑아왔어요. 여기에 있는 프린트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뽑아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밑에 해설이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 한 3번 이상 저는 7번을 읽게 하는데 한 3번 이상 그리고 전 죽어라고 제가 그거 쳐갖고 일일이 내가 쳐서 갖고 온 거니까 어디다 이렇게 쳐박아 두지 마시고 이렇게 좀 잘 갖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어요. 작년에 시험 나온 거를 한번 이렇게 유형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안전과 안위, 면역 신체 손상에서 한 10문제 많이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안위 변화, 수술하고 암 한 2문제 정도. 그 다음에 영양 대사 배설, 소화기계, 간, 담낭, 췌장, 위장, 덤핑 신드롬,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한 11문제.
다음에 책 불균형 비뇨기계에서 한 5문제. 활동유식 근골격계 6문제. 심혈관에서 가장 많이 나왔죠. 심혈관과 혈액장애. 그러니까 심혈관과 혈액장애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게 14문제예요. 그리고 호흡기계가 8문제. 인지활동, 신경계죠. 8문제. 조절기능 내분비계 4문제, 감각 및 피부계. 여기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예요? 심혈관? 심혈관하고 혈액. 그 다음에 응? 책 불균형? 책 불균 뭐? 어떤 거? 그 다음에 신경? 신경계. 심혈관, 그 다음에 인지활동 신경계, 그 다음에 조절 및 기능에서도 많이 나오다가 이제 4문제. 이렇게 감각 및 피부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쵸? 다 범위가 다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거 이렇게 보니까 심혈관, 그 다음에 면역 신체 손상, 소화기계, 그쵸? 인지활동. 요건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죠. 그쵸?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전에는 덤핑 신드롬의 뭐 간호 중재를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 이렇게 안 나와요. 덤핑 신드롬의 덤핑 신드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신드롬의 증상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덤핑 신드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응? 예전에는 덤핑 신드롬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됐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문을 읽고 이게 무슨 질환이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다라는 그거를 캐치를 해서 거기서 우선 중재를 갖다가 고르는 게 성인간호학이에요. 아셨죠?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물론 뭐 다른 문제집도 많이 뭐 푸신 분도 있고 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이거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며 가시면서 이렇게 또 보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제가 놔드린 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잠이 또 잘 와요. 또 잠을 또 잘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하고 그러면은 성인간호학에서 작년에 성인간호학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공부하시고 성인간호학이 어려웠긴 했지만 떨어지신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꽈락도 없었고. 이번에는 성인간호학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과목별로 이게 돌아가면서 어려운 거 난이도를 거기 국시원에서 문제은행에서 뽑기는 하는데 사례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해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물론 여러분들이 성인간호학을 가장 많이 접하긴 했지만 이제는 이 성인간호학이 임상에 나가서도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뭐 산에 뭐 pH 뭐 응급실에서 뭐 PCO2, PO2 뭐 그런 거 딱딱딱 알아갖고 이 사람이 어떻게 증상 변화가 온다는 거. 병동도 마찬가지예요. 병동에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NLK가 모자르면은 이렇게 멍청해지거든요. 왜 NLK의 중요성이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고시도 중요하지만 국가고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내가 임상에 나갔을 때 이런 성인간호학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면은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장 기본이에요. 해부, 생리, 병리, 양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간호사가 되셔야겠죠. 자, 이제 들어갑시다. 챕터 1 면역 신체 손상. 항상성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초간호과학이나 생리학에서 보면 이제 항상성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혈압이 높아졌어요. 계속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양성으로 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약을 투여해서
혈압을 낮췄어요? 혈압이 계속 낮아져요. 그러면 다시 승합제를 투여해서 다시 높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포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회원기전이라고 들어봤죠? 네거티브 피드백.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항상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자, 세포 외액하고 세포 내액을 나눠요. 세포 외액, 세포 내액. 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내액에 가장 많은 전해질이 뭐가 있을까? 포타슘이 있지. 그치? 외우세요? 포타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96%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 외에 한 4%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은 전해질 이온 나트륨.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 내액하고 세포 외액을 구분을 하는데, 시험에서 뭐 세포 내액, 외액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초적인 거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 먼저 내액 먼저 보세요. 세포 내액. 이게 결핍, 과다. 자, 결핍도 문제고 과다도 문제예요. 우리 몸은 뭐든지. 그쵸? 결핍도 문제고 과다도 문제인데, 제가 임상에서 제가 한 13년 있었거든요. 13년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사담이긴 하지만 과다가 문제더라고. 결핍은 그냥 해주면 되는데 과다는 그걸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빼내기가 굉장히 참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결핍하고 과다가 문제라는 거. 그러면은 세포 내액이 감소가 되면 결핍이 되죠. 원인, 탈수나 고나트륨 혈증. 탈수나 고나트륨 혈증. 자, 세포 내액은요, 체중의 한 40%를 차지해요. 몇 퍼센트? 체중의 40% 세포 내액이. 그래서 증상, 자, 갈증, 발열, 핍뇨. 갈증 느끼면서 열이 나면서 소변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소아과에서 많이 있었는데, 탈수에서 가장 힘든 그 연령대가 노인도 노인이지만 영아들 있죠. 신생아들. 그런 애들은 워터리 다이아리아, 수양성 설사를 하다 보면 이게 소변인지 대변인지 몰라요. 엄마들이 와서 소변을, 라스트 유리네이션을 꼭 물어봐요. 언제 소변을 봤는지. 그럼 몰라요, 엄마들이. 이게 물처럼 쫙쫙 나오니까. 그럴 때 아이들 상황을 보면 완전히 다 축 처져 있어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죽는 거지. 그래서 수분 전해질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탈수 이럴 때 이제 중추신경계 그냥 놔두면 뭐가 된다고? 중추신경계 변화가 와서 혼돈이나 혼수, 뇌출혈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치료는 이제 등장성 용액을 많이 주입을 하는데, 우리가 등장성 용액이 뭐가 있지? 대표적인 거? 응급실 가면 무조건 놔주는 거. NS. 노말셀라인. 그쵸? 노말셀라인. 0.9%죠. 요거 0.45도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건 저장성 용액이지? 하프셀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등장성, 우리 몸하고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9%를 가장 안전하니까. 근데 어떤 책에서는 5%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저장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등장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근데 이 5% 포도당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이거 한 4000cc 맞아갖고 중국에서 성형수술하러 와갖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등장성 용액을 주입하는 데 가장 안전한 게 뭐냐면 생리식염수 0.9% NaC 0.9% NaC를 많이 놔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다 봅시다. 수분 중독증이라고 그래갖고 세포가 부종을 초래해요. 이거는 저삼투성 용액을 과다 투여하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 불어요.
저 삼투성 용액, 이런 걸 놓으면 이렇게 불어요. 5%도 마찬가지예요. 한 2리터, 3리터, 3000cc가 넘어가면은 불게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불어갖고 폐가 불어서 죽었어요.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굉장히 세계 1위라면서요. 그래서 특히 중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여권 심사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막 본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